안녕하세요. 더 좋은 교육연구소 원성윤입니다. 자, 오늘은 학종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올해 초에 이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부터 해서 학종이 되게 시끌시끌한데, 오늘 최근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학종에 대한 이야기가 한 달째, 그리고 한 달 이상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교육부에서는 학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입을 간다고 했을 때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게 되는데, 수시가 지금 대입에선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인서울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학종을 통해서 대학을 가고 있고, 또 학종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왜 지금 학종이 좀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학종에는 이제 크게 교과와 비교과 영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교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내신, 국어, 수학, 영어에서 등급을 어느 정도 받느냐가 중요하고요. 자, 비교과 영역에서는 교과가 아니다라고 이제 해서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교 생활 내신과 관련된 활동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활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 혹은 교과와 관련된 것들, 책을 읽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즘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풍물 동아리도 하고, 2학년 올라가서 뭐 취미로 하는 그런 동아리들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교과, 자기가 진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또 그거와 관련된 지속적인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수상 실적이랄지, 또 동아리 활동 외에 이제 체육대회랄지,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는지, 그리고 그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찾아가고 꿈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총체적으로 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런 활동들을 특목고든 자사고든 일반고든 다 하게 되죠. 근데 천편일률적이거나 차별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 20대, 30대 직장인들이 기업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 소위 스펙 쌓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서 혹은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인턴이랄지, 이런 것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자소서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고스란히 그것들이 대입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조국 법무부 장관 따님의 어떤 그 이야기만 보더라도, 한영외고 2학년 시절에 당국대학교 의대 인턴 과정에 2주 동안 참여해서 영문으로 된 6페이지짜리 페이퍼를 썼다. 그 사실 여부는 거짓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가기 위해서 동원됐던 아버지의 어떤 인맥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육 형평성, 공평성, 공정, 이런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학종을 뽑긴 하는데 학종에서 교과 영역은 놔두고 비교과 영역을 없애겠다,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진행하는 공교육이나 사교육 입장에서 굉장히 좀 타격을, 멘붕에 좀 빠지게 되죠. 왜냐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가 사실은 들어가는 학생들이 당연히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내신을 예를 들어서 3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목고, 자사고의 3등급과 일반고의 3등급 좀 달리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뽑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것들이 교과로는 도저히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마다 내신의 난이도도 다를 거고요. 또 학생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 영역에서 어떻게 이 학생들이 진행을 해왔는지, 자, 그렇게 진행이 수년 동안 되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갖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름의 어떤 논문들, 페이퍼들을 써내서 그걸 가지고 입학사정관을 매료시키고, 그리고 실제 면접들을 진행을 해보면 옥석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불평등을 완화해 왔던 건데, 이제 지금에 와서 제도의 어떤 모순점이 좀 발견이 되니까 비교과 영역을 좀 굉장히 많이 걷어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대학 당국에서는 좀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떤 평가 영역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줄어져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대학이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기준들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 어떤 본고사까지는 안 가겠지만 논술고사는 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제도들을,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하면서 학생들을 뽑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교과 영역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질의가 대다수였지만 제 눈을 사로잡았던 장면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국회의원이 유은혜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했던 질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특목고 자사고에서 스카이를 가는 비중들이 높다 보니까 교육 불평등, 교육 사다리가 이제 해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일몰제를 통해서, 일몰제라고 하는 건 이제 서서히 저물면서 이제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특목고 자사고를 일몰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없애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해서 이제 유 장관의 답변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은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고 고교 평준화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죠. 고교 학점제 같은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평준화를 시키는 것들이 목표죠. 그래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로 없애고 이제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은 이제 학종을 없애는데 그러면 정시를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방안은 또 다른 또 과거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육이 또다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다만 이제 비교과 영역을 없앤다고 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사교육이라고 하는 외부의 요소들을 막으면서, 그러면서도 공교육을 좀 더,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고 공교육이 조금 더 입김이 세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 어쨌든 교육부에서 발표된 방안만 가지고 봤을 때는 조금 문제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교육정책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학생들이 이제 초기에 이렇게 1년차 때에 접한 학생들은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길게 보면 저는 우리 교육과정은 조금씩 옳은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이렇게 그걸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은 조금 더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이제 9월 말에 발표된 바로는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을 없애겠다는 게 방침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